안녕하세요. 구경원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연휴에 찍은 동영상인가 봅니다. 녹음이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니요, 그날 찍은 영상은 우리가 지리쿠녀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신경 쓰고, 100번 강조해도,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중요한 파트죠. 바로 지리코니아 신터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르코니아는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블럭에 따라 투명한 것도 있고 투명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지르코니아의 투명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은 바로 블럭이죠. 네, 두말할 것도 없이 지르코니아 블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르코니아 블럭은 그 블럭 본연 그대로의 투명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르코니아 블럭을 구성하는 지르코니아의 분말의 종류가 무엇인지 따라 투명도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각 지르코니아사마다 똑같은 다른 블럭이지만 똑같은 투명도를 가진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가끔 이제 저랑 모든 재료와 모든 장비를 똑같이 쓰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는데요. 왜 난 다르게 나오냐? 왜 내가 만들면 이상하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그러죠.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장난입니다. 자, 만약 그 문제가 투명도에 있는 것이고 투명도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지르코니아 블럭에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틀린 얘기겠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이유는 바로 신터링입니다. 신터링하는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신터링 그 자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자, 보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터링 스케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터링 스케줄은 지르코니아 신터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스케줄을 보시면 제가 만든 것인데요. 불행히도 모든 블럭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블럭은 1200메가파스칼 아니면 1100메가파스칼 블럭에 사용하는 스케줄인데 이렇게 스케줄을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블럭이 아니라 어떤 지르코니아 분말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거죠. 블럭도 아니고 제조회사도 아니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케줄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줄은 600메가파스칼이나 800메가파스칼 블럭에 사용하는 스케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끝났습니다.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스케줄 만들었고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조금만 더 한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시청해 주세요. 자, 이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쓰는 블럭의 물성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터 밀도가 보이시죠? 6.087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지르코니아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투명도가 바로 이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르코니아는 최대 투명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 넘어와서 신터 밀도는 각 온도 구간별 열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1100도 구간, 1100, 1200도 사이 그 구간에서는 신터 밀도가 2.9973 정도입니다. 이후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신터 밀도도 점점 올라가죠. 이것이 바로 스케줄을 만들 때 감안해야 될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자, 또다시 스케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00도까지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900도까지 올라가는 부반에서는 분당 상승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르코니아는 1000도 이상의 열을 받으면 테테르곤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단단한 단계로 상변이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 자 보시면 1100도에서 최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좀 줄어든 게 보이시죠? 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원래대로 전 단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신터링 도중에 전원이 내려갔거나 정전이 되거나 뭐 전기가 나갔을 경우 1000도가 넘었다면 빨리 다시 밀링을 시작하십시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싹하게 나올 것입니다. 자, 900도까지는 이렇게 아무 변화가 없기에 이렇게 높은 온도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지르코니아를 달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온도를 주고 시간을 올렸는데 왜 900도에서 홀딩 시간을 주어 다시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일하다 보면 매일 간단한 싱글 크라운, 인레이만 하는 경우는 없죠. 없습니다. 파닉이 포함된 브릿지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임플란트 같이 굉장히 두꺼운 크라운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온도가 1000도가 되었을 때 이런 두꺼운 부분, 아직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을 부분들은 시작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얇은 부위들은 시작 변화가 시작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적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네, 적합에 영향을 미치고요. 투명도도 영향을 미치고. 자, 그래서 홀딩 타임을 주어 모든 부분이 같은 온도 시작할 수 있는 여건,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싱글크라운이나 간단한 것만 하는 경우는 홀딩 타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파닉이 들어가는 케이스들, 큰 케이스들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홀딩을 잡아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그냥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후에 올라가는 스케줄은 전부 지르코니아의 최대 투명도를 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1250도까지요. 또 그렇다면 왜 이 온도이며 왜 또 여기서 홀딩을 잡아줄까요? 자, 이 차트를 보면 1200도에서 1300도 1200도, 1300도 사이 구간에서 가장 큰 슈링키지, 그러니까 수축률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르코니아 이 크라운 모든 구석구석, 파닉이든 싱글 크라운이든 아니면 지대치든 모든 구석구석에 똑같은 투명도와 똑같은 수축률을 주고 싶다 그러시면 이 섹션에서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변하니까요. 많은 양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른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최적 변화가 1300도 이후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그렇죠? 100%다 여기서 최적 변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 온도도 중요하지만 이 섹션도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지르코니아 특징 때문에 모든 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400도 홀딩을 길게 줌으로 최대 투명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되지, 안타깝지만 그건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100도 단위로 지르코니아는 화학적인 현상, 이제 화학적 현상이 바뀝니다. 즉 이제 각 온도대별로 반응하는 현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온도를 주지 않으면 그 다음 현상은 일어나지 않은 채 소송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것은 최적 변화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최고 온도까지 이제 올려줘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쿨링 단계입니다.
쿨링은 뭐 그냥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쿨링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챔버가 열리거나 뭐 내가 작업을 위해서 지르코니아를 꺼내는 그 온도가 지르코니아가 600도 혹은 뭐 400도, 안전하게 400도까지 되어야지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면 이 온도에서 호직을 주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의 끝났는데, 이 현상은 지르코니아 이 현상은 블록 회사가 다르다, 뭐 제품에 관계없이 모든 블록이 일어나는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뭐 스케줄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파우더 분말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블록 회사가 제공하는 온도를 존중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성 리액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 유지하시고 마지막 파이널 온도만 이제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온도만. 그러면 하이 템퍼레처가 이제 최고 온도가 최고 밀도가 나오는 온도를 제조사가 제공해 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큰 케이스나 뭐 작은 케이스 모두 다 똑같은 스케줄 온도를 하지 마시고 케이스에 맞게 수치를 조정하시고 뭐 큰 케이스 충분히 하고 네, 간단한 경우는 좀 빠르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파우더 분말별로 꼭 나누어서 스케줄 적용하시고요. 자, 오늘은 끝났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했고 이제 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하거나 뭐 물어볼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비디오들 만들어서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